울산의 시목 은행나무의 강인한 생명력과 기품은 올고짐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한결같은 그늘로 감싸주는 은행나무는 정화효과 덕분에 삭막한 생활환경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공기청정기와도 같은데요. 깨끗한 마음가짐과 아늑한 보호는 법조인에게도 필요한 자질이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의 리포터 정다사롬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탁월한 증거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잘 입증하기로도 유명합니다. 오늘은 실무적인 능력과 더불어 의뢰인들과의 소통을 모토로 노력하고 계신 형사조세소송 전문 울산 지역의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님을 만나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까지는 울산지방검찰청 형사부 수석검사로 쭉 계시다가 올 2월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개업을 하셨는데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말씀에 앞서서 이번에 개업하신 울산 지역의 민병환 법률사무소 과연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산에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하고 대구지검 서부지청, 울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검사직을 퇴임하고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초중고 모두 울산에서 나온 지역 토박이인 덕분에 바로 이곳에서 법률사무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초임검사 시절부터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 조세, 관세, 환경, 강력, 마약 등 여러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울산 지역의 분쟁 해결에 앞장서고자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검사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개념치 않고 처음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는 법조인의 자세로 울산 지역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에서 우수형사부 VIP 검사로 선정되셨는데요. 네, 이외에도 특수, 마약 등의 다양한 수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셔서 현재 법무부 장관이신 이귀남 당시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표창도 받으셨는데요. 검사 시절의 경험이 변호사 생활에도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오랜 기간 검찰에 몸담으면서 실무적인 지식과 지혜 그리고 법조인의 도리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면 범죄를 척결하고 법질서 수호에 미약하게나마 일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비록 매우 바빠서 하루라도 편히 쉬어본 경험은 없지만 그만큼 최선을 다했던 덕에 후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검사 시절 쌓은 증거 도출이나 수집 능력, 민첩한 판단력 등은 실제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검사 퇴임 이후 사회적인 약자와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사명감 또한 남다르지 않나 합니다. 이번에 개업 소연을 하면서도 화한 대신에 살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였는데 남다른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마약 수사와 특수 수사에 있으셔서 그 실적을 인정받아 검사장 표창도 받으셨는데요. 마약을 근본적으로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이 투약 사범을 구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판매 사범을 구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그 조직이 넓고 점조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사의 시작은 제보자의 제보로 시작하는 일도 많지만 수사당국에서는 수시로 투약사범이나 판매사범을 감시하고 이들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 현장은 매우 교모해서 사실상 노하우가 없다면 힘든 일입니다. 투약사범은 자신도 모르게 판매사범 유혹에 넘어가 마약 중독자가 되는 일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사범을 잡고 이들을 수용할 때도 분리를 시켜 놓아야 근본적인 단절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사건을 맡으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특별 수사를 담당하면서 지역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감독 공무원 사이에 이루어진 뇌물수수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에 대하여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은 실제로 상당히 박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뇌물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련 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 관련 업자 등이 설이나 추석 등에 떡값이라고 가져오는 것을 마지못해 받게 되는 경우와 공무원이 먼저 업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사를 하러 오라는 듯이 말을 해서 금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죄질이 매우 다릅니다. 그 수사 당시에 나름대로 사안의 경중과 옥석을 가려서 비슷한 금액의 돈을 뇌물로 받았지만 일부는 기소하고 일부는 징계 의뢰로 종결하였는데 그때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 최근에 저희 사무실로 찾아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로 인하여 힘들었던 여러 사정, 그리고 유죄 판결 후 자살까지 고민하였던 사정을 토로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상담하고 가셨는데 제가 당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 토지 사기단 사건, 7억 상당의 중국산 마약 밀수 사건 등 당시 지역신문에 보도된 큰 사건도 여러 하였지만은 사실 저는 그런 큰 사건들보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작은 사건들에 더 애정이 갔습니다. 특수사건이나 마약 사건과 같은 큰 사건은 사실 일반인들과는 별로 상관도 없고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않습니다. 택시기사가 술 취한 승객에게 맞아서 1, 2주에 그리 중하지 않은 상해를 당한 사건, 술김에 서로 싸워서 상호간에 경미한 상해를 입힌 사건 등 사실은 벌금형 정도에 그칠 이런 사건들이 일반 국민들이 평소 접하게 되는 흔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당사자들을 불러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에 대해서 벌금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유예해 주는 등의 노력을 많이 하였는데 사실 그러한 사건이 제 희망대로 상호간에 원만히 화해하고 잘 해결되었을 때 느끼는 보람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관련 사건이 정말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형사소송 분야에서도 고소를 할 경우 이외에도 고소를 당할 경우에 알아둬야 할 상식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형법 등 형사처벌법규에 정해놓은 죄의 항목과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일컫습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 강도나 강간, 살인 등의 강력 사건이 주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금융 문제로 인한 형사재판이 늘고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기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형사 분쟁은 일반인들 누구에게나 직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형사 고소를 할 경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사전에 사건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건이 짧은 기간에 고소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주장 내용, 입증 방법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에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피의자로 소환되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그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에 나설 것인지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정상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등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막상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정말 막막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 고소를 당해서 구속이 되면 정말 가족들이 직접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 피고소인과 그의 가족들은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민사는 피고에게 소장 부분이 보내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다릅니다. 고소는 신고의 의미이고 수사기밀 유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고소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그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할 것인지 등 사건의 요지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조사에 입회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한 가족이 구속되었을 경우 사건이 중요하고 복잡하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사실관계를 잘 입증해 줄 수 있고 피해자의 변명이나 정성관계 사실에 대한 입증을 잘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도 수시로 변호사를 찾아 사건 내용에 대하여 상담함으로써 사건 해결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율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세 소송도 그 관련 분쟁들이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세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겐 조금 까다롭고 복잡한 게 사실인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실제로 조세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납세자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조세 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이 지난해 소폭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과세당국에서 부과한 세금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 고객을 대신해 심사, 심판 청구 등의 불복 정신 절차를 비롯하여 소송에 이르는 총체적인 분쟁 해결에 있어 소송 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에서 행정법 학회 활동을 하면서 조세 소송 등 행정법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며 공부를 한 바 있고, 검사로 있으면서는 조세 전담을 하여 조세 형사사건도 많이 취급한 것은 물론 공판에서 송문물을 맡아서 조세 소송 사건에 대하여 국가 측을 대리하여 소송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세에 관하여는 일반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거의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전문가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며, 저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세 처분이 과중해서 소송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국세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선 정당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정당하게 과세가 되었는데도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고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소송의 절차 전에 반드시 심사, 심판 청구 등 전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심판 전체주의는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에 의뢰인들도 충분한 절차를 밟아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세 불복이나 소송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세법, 회계, 민형사법, 헌법, 과세당국, 조세심판은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성향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결론 도출이 가능한 조세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조세 소송까지 이르는 개인들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의 전반에 걸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한 규정이나 법률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절차나 법률에 대해 미리미리 숙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네, 오늘 실생활에 도움이 될 형사 조세 분야 소송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사 생활을 하면서 법질서 수호라는 명제하에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검사실과는 달리 오직 의뢰인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보람은 물론 책임감과 사명감도 듭니다. 또한 변호사 생활은 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이들을 변론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법적인 분쟁은 질병과도 같을 것입니다. 괜찮다 생각하고 병을 두고 키우다 손 쓸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듯이 법적인 분쟁도 적절한 시기와 대처가 필수입니다. 저는 울산 지역 분들의 각종 민형사 소송은 물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진정한 법률 지킴이가 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도 꾸준히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본 민병환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한 발부터 차근차근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앞으로 울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민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듯합니다. 지금까지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의 리포터 정다사롱이었습니다.